자, 이 문제 관련해서 오늘 송영길 대표님이 정청래 문제 관련해서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게 뭐 당대표가 송영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이제 강하게 언급을 했습니다. 이제 정청래가 폭탄이 돼버렸어요. 걸어다니는 폭탄이 됐다. 그리고 본인이 당대표 연임하는데 이제 눈깔이 뒤집혀가지고 말려도 오고 있는 상황이야, 지금. 분위기가 보니까 지역에서는 말린다고 그래요, 지금. 안 왔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대놓고 얘기는 못해도 은근히 지금, 안 오기를 바라는,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참다 못해서, 송영길 후보님도 자기 선거를 뛰어야 되는 상황인데, 오늘 라디오 인터뷰에서 정청래 문제에 대해서 언급을 했어요. 이 영상 함께 보시고 가겠습니다. 저기 이 부산 선거 두고 어제 이제 다른 인터뷰에서 이런 말씀하셨던데 중앙당에 가서 실수하기보다는 전재수 후보에게 맡겨놨으면 좋겠다. 이게 어떤 의미로 하신 말씀이세요? 아니, 정청래 대표의 그 오빠 때문에 그러신 건가요? 아니 뭐 그걸 떠나서도 어떤 사람을 도와줄 때 도와준 사람이 와달라 그래야 도와주는 거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방식대로 도와주는 것은 진짜 도와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가장 그래서 우리가 갈 때는 그쪽에서 요청을 할 때 가는 게 정답이지. 내가 도와줄게라고 일방적으로 가면 그게 겉으로는 오시겠다는데 뭐 반대할 수는 없지만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뭐든지 그 지역 유권자, 그 지역의 선거를 책임 분들의 의견에 따라 필요한 사람을 보내는 게 맞다, 이렇게 보는 거죠. 아니 그러면 지금 정청래 대표가 대구, 부산, 그다음에 포항까지 굉장히 이제 특히 포항, 대구는 보수색이 굉장히 강한 곳이잖아요. 뭐 김부겸 후보도 그렇고 전재수 후보보다 다 도와주러 다니는데 너무 광폭행보다 조금 조절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그 지역 의견 수렴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영남 부분은 예민하잖아요. 잘 나가다가도 역풍 한 번에 그냥 딱 견제 심리가 한번 퍼지면 일주일 만에 무너진다니까요. 지난 2024년 총선 때 최인호 후보님이 거의 10% 이상 앞서 있다가 부산에서 그 뭐 180석인가 뭐 나오고 또 뭐 어떤 분이 막 돌아다니고 이런 게 막 증폭이 돼서 빌미를만 착질하던 세력들이 확 뭉쳐가지고 0. 몇 프로인가 차로 떨어졌어요. 맞아요. 어떻게 부산 18개 지역구에 전재수 후보 한 명만 당선이 됩니까? 무슨 대구도 아니고 부산이. 그거는 막판 일주일 만에 역풍이 불어서 이렇게 된 거기 때문에 항상 우리 지도부는 자기를 홍보로 다니는 게 아니잖아요. 그 후보자를 띄워주기 위해 가는 건데 자기가 주인공이 돼서는 안 되니까 후보님한테 누구를 보내준 게 좋겠습니까? 물어봐서 거기에 맞는 그 지역 구민들의 박수를 받을 수 있는 인물을 보내는 게 지도부의 자세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 김부겸 시장 시장 후보 도와주러 대구 자주 내려가는 것도 별로 바람직하지는 않다는 거죠? 그건 김부겸 후보님한테 물어봐서 결정해라 이거죠. 아니 그러면은 그 부분은 어때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저 김부겸 대구시장 후보 영상 축사 보내고 하셨던데. 그것도 제가 뭐 판단하기 그렇고, 그냥 뭐든지 저는 그 지역 유권자들의 정서와 그분들의 요구사항에 기초해서 거기에 맞추는 게 낫지, 자기 이거는 좀 두 번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송영길 대표님이 그 정청래를 지역에서 원하지 않는데 정청래가 자기 선거 운동을 하려고 지금 나가는 거 아니냐. 그 지역에서 원하면은 가야지. 본인이 일정 잡고, 사실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지역에 당대표가 이제 부담이 될 수도 있어요. 그 당대표의 성향에 따라서. 예를 들면 장동혁 같은 경우에 안 가잖아. 다 오지 말라고 하잖아. 도움이 되면 가는 거고 아니면 말아야 되는데, 정청래는 지가 일정 잡아가지고 강요를 하는 거야. 막 최고위원회를 대구에서 잡고. 그 김부겸 후보 여론조사 높게 나올 때 바로 정청래가 최고위원회 잡았을 때 제가 그때 뭐 큰일 난다, 응? 이거 막아야 된다, 뭐 이런 말씀 드렸잖아요. 김부겸 후보도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정청래 묻어가지고. 그 정청래만 묻었으면 괜찮지. 문재인까지 묻었잖아. 문재인은 무슨 뭐 영상 축사를 받아가지고 그 개소식 때 틀어가지고 우리 당원들도 이제 실망하시는 분들이 많잖아. 그리고 우리 송영길 대표님 참 돌려가기 귀재입니다. 그 총선 때 부산 지역 최인호 후보 뭐 부산 지역 선거를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뭐 최인호 후보가 이제 말실수하고 그다음에 어떤 분이 와가지고 선거운동 그래가지고 앵커가 이제 다시 한번 물어봐요. 그 문재인
대통령도 하지 말아야 되느냐. 뭐 대놓고 얘기할 수는 없지. 그럼 뭐 큰일 나죠, 그러면은. 근데 아무튼 소영길 대표님, 어떤 분이 와가지고, 그게 문재인 얘기하는 거잖아. 그분이 와가지고, 부산이 완전히 다 뒤집어졌잖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문재인 때문에 우리가 개고생한 거야. 부산하고 경남에서 조금만 더 이겼으면은, 탄핵 의석을 그냥 바로 확보하는, 8개만 더 얻었으면은 탄핵 의석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근데 여론조사만 보면은, 부산 경남에서 10개 이상 나올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 진짜 200석이 가능한 상황에 문재인이 그냥 한 바퀴 돌아주니까 부산이 그냥 초토화돼 버렸잖아. 전재수 빼놓고 다 죽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걸 경험을 해본 분들이 제가 볼 땐 뭐 그런 일이 없었다라면야 뭐 문재인을 부를 수도 있지. 근데 다 경험을 해봤잖아. 지난 총선 때 개박살 나는 거 부산이 다 봐놓고 아니 그거는 다른 변수가 없어. 문재인 때문에 뭐 다 꼭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은 어쨌건 문재인이 설쳐가지고 도움이 안 됐다라는 건 그거는 명백한 팩트니까. 근데 정청래나 문재인이나 뭐 유시민이나 제가 문조털레유 출입금지를 시켜야 된다라고 뭐 누차 말씀을 드리잖아요. 문조털레유 출입금지를 시켜야 된다. 입에 재갈을 물려야 된다. 진짜 어디 산에 가가지고 나무에다가 묶어놔야 돼요. 문조털레유만 안 설치면은 제가 볼 때 큰 문제 없어요. 이번 지방선거. 이제 문재인이 또 막판에 나와가지고 뭐 전재수를 돕겠다 그래가지고 전재수 후보가 그렇게 멍청하진 않을 거라고 봐요. 예, 김부겸 후보는 이제 지금 제가 보니까 정신을 좀 차린 것 같아. 중앙당에서 좀 관여하지 마라. 지도부가 좀 제발 좀 놔둬라 나를 뭐 이런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 보니까 김부겸 후보는 좀 정신을 차린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전재수 후보도 정신을 좀 차리긴 한 것 같아요. 저번에 정청래 왔을 때 하정우랑 같이 안 돌아다닌 걸 보면 그게 얼마나 재수가 좋은 겁니까? 예? 전재수예요, 진짜. 전재수 후보 재수가 좋은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자리에 같이 있다가 그 오빠 부대에 같이 그냥 섞여버렸으면 하정우, 전재수, 정청래 그냥 거기 옆에 나는 앉아만 있었어도 옆에 서 있기만 했어도 전재수 후보 그냥 오빠 부대 돼버릴 뻔한 거 아니야. 근데 본인이 뭐 안 간 건지 못 간 건지 뭐 사정은 제가 잘 모르겠으나 뭐 하늘이 도와가지고 안 가는 바람에 완전히 뭐 이거 횡재한 거죠.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그냥 훅 간 거예요. 한꺼번에 간 거야. 그래서 소영길 대표님이 지금 이제 총대를 맨 것 같아요. 저 얘기를 사실 하기가 힘들죠. 본인도 후보인데 당대표 보고 오지 말아라 뭐 이런 얘기를 한 거잖아 지금. 근데 누군가는 총대를 매야 돼. 그 소영길 우리가 후보님을 공천을 줘야 된다라고 우리 민주당 당원들이 목 놓아 외친 이유가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지금 정청래 입에 재갈을 물릴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이현주 의원이 고군분투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국민의힘 쪽에 있다가 보수 진영 쪽에 있다가 이제 돌아오신 분이라 오히려 이제 공격만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는데 송영길 대표처럼 후보처럼 이제 좀 무게감 있는 이런 분들이 이거 정청래 목줄을 달아야 돼요. 이거 미친 개처럼 날뛰게 놔두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참 말씀 잘하셨다고 봐요. 제가 아무리 목 놓아 외쳐봐야 이게 정청래가 귀뚱으로나 듣겠습니까? 예, 그리고 우리 후보들이 그 귀뚱으로나 듣겠냐고. 근데 송영길 대표님이 이제 저렇게 얘기를 해주면은 후보들도 이제 명분이 있는 거죠. 우리 지역에서 원하실 때 오십시오.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잖아 이제는.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제가 오늘 썸네일 제목에 송영길은 당대표, 예, 그 다음에 정청래는 당대표 이렇게 이제 썸네일 제목을 단 이유가 있어요. 지금 비공식 당대표 역할을 해줘야 된다. 송영길 대표님이 당대표 유고 상태예요 지금. 당대표 유고 상태 아닙니까? 정청래가 당대표라고 볼 수가 없잖아 우리가 볼 때. 이게 뭐 불안하잖아. 당대표야 진짜. 당폭탄이에요, 당폭탄. 당의 시한폭탄이야. 이게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이 전국으로 돌아다니면서 폭탄 돌리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다 누가 재갈을 안 물리면 자물쇠를 안 잠그면은 언제 어떻게 터질 줄 알아요. 그리고 지금 대기 중이라니까. 옛날에 지금 아까 그 과거 쇼츠 영상 소개를 제가 해드렸잖아. 이런 쇼츠가 또 어디서 언제 튀어나올지 모르는 상황에다가 아들 문제도 있다고 지금. 아들 문제도 있어요. 그 기자들이 이제 취재 안 하겠어? 야 이거 이제 승기를 잡았는데. 그렇잖아. 조중동 입장에서 보면은 찬스를 잡은 거 아니에요. 계속 지금 국민의힘이 밀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걸 뭔가 반전시켜 볼 수 있는 그런 카드를 잡았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이거 이제 파헤칩니다. 예? 아들 문제. 이거 뭐 취재할 것도 없어요. 이미 다 보도가 된 내용이기 때문에 야 이거 집안 내력이다. 정씨 집안 내력. 뭐 이래가지고 아버지는 오빠, 아들은 성추행. 뭐 이래가지고 이거 보도가 안 나오겠냐고. 당연히 나온다고 봐야 돼. 그래서 정청래는 위리안치를 시켜야 된다 지금. 여의도에 위리안치 시키고 절대 못 움직이도록 해야 된다. 이런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평택 선거 관련해서도 오늘 송영길 대표님이 이게 뭐 송영길 대표님이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송영길 비상대표 대표가 지금 유고기 때문에 그 실질적 대표 역할을 하는 송영길 대표님이 평택 선거에 대해서도 강력한 메시지를 냈습니다. 이것도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시죠. 후보가 이렇게 얘기해요. 김용남 후보보다 자신이 훨씬 더 민주당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 네. 물론 뭐 김용남 후보가 이제 국민의힘에서 정치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얘기하는 것 같기도 한데 이 언급은 어떻게 보세요? 내가 더 민주당스럽다. 개혁 노선에 부합한다. 민주당 지지자들이 나 찍어라 이 얘기 같거든요. 그럼 뭐 애초부터 민주당 입당하셨어요. 예. 아무튼 뭐 선거 때는 누구든지 자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요. 근데 이제 김용남 후보는 사실 국민의힘에 계셨지만 예. 김문수 같은 저로 완전히 뭘 배신하고 그러한 행위를 하지는 않았어요. 그때 발언이 물론 이제 그 국민의힘에 소속돼 있었으니까 예. 민주당을 비판하고 이런 발언을 했지만 그래도 합리적 어떤 선이 있었던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지금 그래서 조 후보 쪽에서 위안부 발언과 무슨 이태원 발언 가지고 막 지적을 하잖아요. 예. 근데 그 해명을 들어보면 이태원 발언은 이태원 참사가 일어난 게 경찰 병력이 집회 때문에 일어났다고 말한 게 아니라 그 집회가 용산을 향해서 오니까 용산을 방어하려고 병력을 파견하다 보니까 여기에 질서 유지에 상당히 소홀했다 이 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뭐 위안부 합의도 위안부 합의를 옹호한 게 아니라 어차피 이 국가적 합의가 된 거를 쉽게 바꾸긴 어렵다는 점을 보수 관점이 지적한 거죠. 실제로 문재인 정부도 취소를 못 시켰어요. 예. 비판만 했지. 지금까지 윤석열 했던 박근혜 때 이거 위안부 합의가 유지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것도 모순이죠. 나는 문재인 정부 때 왜 이걸 취소 못했냐. 예.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못했어요. 그때 조국도 수석이었는데 왜 못했습니까 그러면? 왜 박근혜 위안부 합의를 문재인 정부는 5년 내내 취소를 못 시켰습니까? 이걸 반문해 봐야죠. 예. 그 점을 김용남 후보도 마음에 안 들지만 국가 간의 외교 합의된 걸 쉽게 할 수 있느냐 이 점을 지적한 건데 이걸 위안부를 옹호했다고 비판한다는 것은 너무 좀 무리라는 후보님 거죠. 당선되시면 육선이시잖아요. 네. 전당대회 출마하세요. 그것은 많은 분들이 그게 관심이 있어서 일단은 예. 여기에 집중하겠습니다. 집중하고 계속하는 말씀처럼 정치는 국민과 국민이 하는 것이다라는 이재명 대통령 말씀을 합니다. 그 얘기는 여론조사에서 막 야 송영길 당대표 적합도 막 1등 나오고 이러면 출마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으로 들리는데요. 그때 봐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예. 자, 지금 김용남 후보에 대해서 조국이 어제죠. 어제 매블쇼 나와가지고 뭐 세월호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이태원 참사 문제 관련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어요. 본인이 이제 해명을 해야 될 부분도 있죠. 근데 원래는 후보가 이렇게 곤욕스러운 상황이 되면은 당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당에서 도와줘야 되는 거잖아. 엄호 사격을 해줘야 되잖아. 근데 지금 정청래나 뭐 정청래뿐만 아니라 당 지도부에서 지금 김용남 후보 조국이 그 또 민주당 지지층을 흔들기 위해서 목적은 그거잖아요. 민주당 당원들 표를 빼가려고 하는 거 아니야. 지금 뻐꾸기 정치하는 거 아닙니까 또 조국이. 그래서 없는 사실을 만들어가지고 공격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아니 김용남 후보가 그 집회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을 했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닌데 조국은 방송 나와가지고 대놓고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 마치 김용남 후보가 이태원 참사 때문에 집회 때문에 촛불 집회 때문에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것처럼 뭐 이렇게 발언을 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 촛불 집회의 병력이 경찰 경력이 많이 동원되는 바람에 할로윈 축제 안전관리에 미흡했던 거 아니냐. 이거는 진보 진영에서도 지적을 했던 부분 아니에요 당시에. 응? 민주 진보 진영에서도 그런 지적을 했었어.
니네가 집회 때려잡느냐고 결국은 수십만 명이 모이는 이태원 할로윈 축제 관리 안전 관리를 제대로 안 한 거 아니야. 병력이 부족해가지고 이런 일이 벌어진 거 아니냐는 얘기는 다 했던 얘긴데. 그러니까 김용남 후보도 그런 상식 수준에서 문제 제기를 했던 걸 그걸 말을 완전히 뒤바꿔가지고 예, 마치 촛불 집회 때문에 김용남 후보가 이태원 참사가 발생했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라는 이런 허위 사실을 조국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지금 퍼뜨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럼 당사자 해명도 필요하겠지만 당사자가 또 해명하는 건 김용남 후보가 보수 진영에 있다 왔기 때문에 변명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어. 그럼 당에서 들이받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 한 적 없는데 왜 가짜뉴스 퍼뜨리느냐 조국당에서 조국 후보 이거 허위 사실이다 이러고 들이받아줘. 엄호 사격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아무것도 안 해. 공천만 해놓고 오빠 농담이나 하러 다니고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송영길 제가 비상 당대표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이거야. 그리고 송 대표님이 저러셔도 되나 뭐 싶긴 한데 근데 뭐 지금 압도적으로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지역구를 조금 비워놔도 돼요. 원래 당대표들은 자기 지역구 선거운동 하는 거 아니에요. 이재명 대통령님도 그랬어. 이재명 대통령님 선거운동 열심히 하셨구나. 맞아. 초선이다 보니까 그때 열심히 했어요. 근데 지금 당대표급은 전국적으로 선거 관리를 해줘야 되잖아. 그래서 송영길 대표님이 지금 전국 선거를 혼자서 관리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 당대표가 맞는 거지. 제가 괜히 하는 소리가 아니라. 김용남도 지금 송영길이 방어를 해주고, 그 다음에 저기 누굽니까? 김상욱 의원, 지금 당에서도 안 도와주고 지역 시당에서도 안 도와주고, 그러고 있는데 지금 우리 소영길 후보님이 본인 선거도 바쁜 상황에 울산까지 가서 김상욱 후보 또 지원을 해주고 있고, 또 누굽니까 저기 신용환 후보도 우리 소영길 후보님이 또 지원을 하러 충북에 내려갔어요 지난주에. 그리고 이제 정원호 후보, 우리 송영길 후보님도 송영길 대표님이죠, 그죠? 송영길 비상 당 대표, 송영길 비당대, 비당대님이 제 방송을 보시는 것 같아. 그리고 저하고는 조금 인연이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송영길 후보님 대표님 저기 북콘서트 하실 때 제가 한번 사회를 본 적이 있어요. 모포 내려가가지고 사회를 한번 본 적이 있고. 출소 보석 나오시고 난 다음에 그 소나무 당사에서도 방송을 몇 번 같이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제 방송 좀 보시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는데 좀 참고를 하시는 것 같아. 그래갖고 정원호 후보 오늘 또 지원하러 가셨더라고. 정원호 걱정된다.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여기 문바들이 지금 친문들이 거기다 또 알 깔려고 하고 있다. 이런 내용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또 소영길 대표님이 정원호 후보 만나가지고 이제 뻐꾸기 알 깨고 있는 거지. 뻐꾸기 알 빡빡 깨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정원호 후보를 좀 비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물론 정원호 후보가 이제 좀 엄격하게 캠프를 관리해야 될 부분도 있는데 이게 후보가 되면 한계가 있어요. 뭐 도와주겠다고 오는 사람들 쫓아낼 수는 없잖아. 그래서 그 캠프에 이제 그 책임적 역할을 하는 사람이 관리를 잘해야 되는데 정원호 후보가 아무래도 뭐 구청장 출신이다 보니까 그 캠프에 이제 그 측근들도 큰 선거 경험이 아무래도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여기저기서 뻐꾸기 온갖 잡새가 다 날아들고 있는데 정원호 캠프로 지금 친문들이 알 깔 때가 제가 볼 때는 정원호 김부겸 여기 이제 알을 까야 되는데 김부겸 후보는 만만치 않아요. 그리고 이제 김부겸 후보는 지금 인생을 걸고 선거를 하기 때문에 여기다가 뻐꾸기들이 날라와가지고 알을 까는 걸 그대로 놔둘 사람이 아니다.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부정적인 영향이 온다 그러면은 이제 알을 다 깰 사람인데 정원호 후보는 이제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잡새들이 다 날아드는 걸 다 받아주고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이러저런 구설수도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영길 대표님이 이제 출동을 한 거 아닌가. 정원호 후보 내가 알 깨줄게 그러고 뻐꾸기 알을 막 깨고 다니고 있는 거 아닌가. 뭐 저는 뭐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시면은 소영길 대표님이 그러니까 뉴 이재명 대표님인 거죠. 쉽게 말씀을 드리면은 그 뉴 이재명 후보들을 책임지고 지금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아까 뭐 말씀드린 김상호 후보랄지 그 다음에 신용환 후보 그 다음에 정원호 후보까지
그 나름 그래도 친명이라고 뭐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후보들을 지금 소영길 대표님이 다 지원을 하고 있는 거잖아. 그래서 뉴 이재명 당대표인 거예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재명 당대표, 이재명 당 대표가 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그래서 아주 뭐 시원하게 오늘 저기 정청래가 친문들 눈치 보느냐고 지금 김용남 후보를 제대로 지원을 못하고 있잖아. 오늘 시원하게 지원을 했고, 이게 문재인은 또 의문의 일패예요. 조국은 가만히 보면은 네거티브로 한다고 하는데 이게 지금 다 셀프 네거티브가 되고 있어. 자기를 막 때리고 있다니까. 그 괜히 그 위안부 협상 문제 얘기 꺼냈다가 지금 송영길 대표님한테 그 뼈도 못 추리게 얻어맞은 거죠, 그죠? 그 문재인 정부 때 뭐 했냐 그러면 니네 협상 파기 안 하고 조국 너는 당사자 아니냐? 민정수석 할 때 뭐 했냐? 그걸 가지고 김용남을 비난을 하면 되느냐? 아니 근데 틀린 말이 하나도 없잖아, 그지? 아니 지들 권력 잡았을 때 정권 잡았을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저는 이게 족바들 문바들이 진짜 웃긴다라는 게 5년 동안 대통령을 했잖아. 근데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것도 안 하다가 정권 뺏기고 윤석열 때문에 내란까지 터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나라를 정상화하고 있는 상황에 문재인 때는 입 다물고 있다가 지금 검찰개혁을 하재요. 아니 그렇게 검찰개혁을 잘하실 수 있는 분들이 저는 조국이건 김어준이건 뭐 다 마찬가지라고 봐요. 그렇게 검찰개혁을 잘할 사람들이 민정수석 할 때는 뭘 했고 법무부 장관 할 때는 뭘 했어요 도대체. 박근혜의 위안부 협상이 매국 협상이었으면은 대통령일 때 파기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어차피 일본하고 사이도 안 좋았는데 그땐 뭐 했냐고. 자기들 할 때는 아무것도 못하고 손가락 빨고 있다가 이제 와가지고 뭐 검찰개혁을 하자 언론개혁을 하자. 그걸 누가 믿냐고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도 믿을 사람이 없지. 기회를 줬잖아. 제가 그냥 조국이 미워서 문재인이 미워서 뭐 인간적으로 뭐 그래서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니들한테는 기회를 다 줬다라는 거야. 조국이건 문재인이건 기회를 다 줬어요. 그리고 조국은 윤석열한테 얻어맞은 게 좀 안 됐어가지고 한 번 더 기회를 줬어요. 그죠? 한 번 더 기회를 준 거 아니야. 조국당 만들 때 우리 유권자들이 그때만 해도 저도 뭐 크게 비난 안 했어요. 조국이를. 아예 불쌍하니까. 그래서 정치라도 해서 본인 명예 회복이라도 해라. 이런 얘기를 했지. 제가 조국이 처음 창당한다고 그랬을 때 비난 안 했습니다. 그래 한번 열심히 해가지고 단지 그때 제가 했던 얘기가 있어요. 뭐 그걸 가지고 제가 뭐 또 조국을 지지를 했었다. 뭐 그런 주접을 떠는 이상한 놈들이 있는데 그때 제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조국이 정치하는 거는 지지를 한다. 조국이 정치를 해라. 그래서 민심의 역사의 심판대 위에서 본인이 결백을 밝혀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제가 있었어요. 당시에. 양정철 김어준하고 선 끊어라. 선 끊어가 아니죠. 선을 그어라. 분명히 그 얘기했습니다. 김어준, 양정철, 문재인하고 선을 긋고 본인의 정치를 해라.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해라. 친문들하고 선 그어라. 여러 차례 제가 그 조언을 했습니다. 혜태님, 조국은 사람 허파 뒤집어요. 근데 조국이 그 말 들었어요. 결국은 김어준, 양정철, 문재인하고 딱 붙어가지고 본인이 그걸 결과적으로 봐봐. 그때 걔네들하고 친문들하고 선 긋고 진짜 국민들을 위한 개혁 정치를 했으면 지금 이 지경이 됐을까? 근데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이잖아. 그 참 아이러니합니다. 그죠? 아이러니하죠.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세력들과 본인이 손을 잡고 정치를 해보겠다고 기어 나와서 그 결과가 뭐냐고 지금. 다 자기가 스스로 자처한 일이에요. 남 탓할 게 없습니다.